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민슈입니다. 어제 테슬라는 1% 넘게 상승을 이어가다가 갑작스럽게 하락을 해서 2.48% 하락한 262달러로 마감을 하였는데요. 테슬라가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를 앞두고 있는 만큼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테슬라의 주가가 잘 가다가 갑자기 2.48% 하락한 데에는 테슬라의 내부자 3명이 주식을 매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발표한 것인데요. 그 3명은 테슬라의 체어인 로빈 댄홈, 디렉터인 캐틀린 윌슨,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동생인 킴벌 머스크로 각각 67만 주, 30만 주, 그리고 15만 주로 총합 112만 주를 2025년 안에 매도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내부자의 매수 소식은 장기적으로 좋은 것처럼 내부자의 매도 소식 또한 결국 주식이 떨어질 것이니 파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 때문에 주식의 센티멘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인데요. 사실 주식을 사는 이유가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이유 딱 하나 있다면은 주식을 매도한 데에는 그것과는 달리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거나 새로운 사업체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던가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매도한다는 뉴스가 아니라 실제로 어느 정도의 비중만큼 매도한지까지 보아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각각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체어인 로빈 댄홈은 67만 주를 25년 6월 18일 안에 매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사실 기존 주식의 보유량은 이렇게 8만 5천 개로 전체 발행된 테슬라 주식 수량의 0.00%에도 들지 않을 정도의 상당한 소량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식을 보유하는 데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듯 하고요. 이미 기보유하고 있는 여기 8만 5천 개의 주식을 나중에 옵션 행사를 통해서 받을 주식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67만 주를 25년 6월 안에 매도할 계획인 듯 합니다. 캐틀린 윌슨 또한 보겠는데요. 마찬가지로 5,400주만 갖고 있는 상태로 발행된 테슬라 주식의 0% 정도의 비중이고요. 옵션 행사를 통해서 받을 테슬라 주식을 포함해서 총 30만 주를 25년 2월 달에 매도할 계획이고, 일론 머스크 동생의 경우 160만 주를 기존에 갖고 있는데 이것은 0.05%에 해당되는 비중으로 15만 주 정도를 5월 30일에 매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3명의 내부자가 매도할 계획을 갖고 있긴 한데, 특히 2명이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의 기존 비중은 0.00%에도 들지 않은 비중으로 테슬라의 지분을 중요시하는 일론 머스크와는 달리 옵션 행사를 통해서 주식을 받으면 세금을 위해서 바로 매도하려고 할 뿐인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같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10%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산의 큰 부분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여 매도를 한다면 걱정할 만한 부분이겠지만, 발행된 전체 테슬라의 주식 0.00%도 안 되는 비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실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걱정은 일론 머스크만큼은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주가와는 관계없는 세금을 위한 매도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 수량의 내부자 매도는 사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빈번하게 있어 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이번 주에 테슬라가 얼마까지 움직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위치를 잡은 옵션 세력들의 포지셔닝인데요. 10월 29일 왜 테슬라가 하락했는가, 기회일까라는 포스트에 트레이딩의 범위를 제가 자세하게 공유드려놨는데 아마 보시면 댕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실 것 같고요. 멤버십 자료 중 하나인 만큼 이 부분은 제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봤으니 이제는 차트 관점에서 간단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테슬라의 경우는 주가가 하락하면서 여기 264달러의 지지선을 깨고 다시 여기 262로 내려왔는데요. 사실 24%를 이렇게 쉬지 않고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제 2% 정도의 조정은 어찌 보면은 당연한 조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연 테슬라의 주가가 추가로 더 하락해서 여기 아래에 잡힌 갭을 채워나가냐에 대한 여부인데, 여기 갭은 실적이 너무 잘 나왔고 그에 따라서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이 상향 조정이 되면서 만들어진 갭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다시 여기 이 갭을 채워나가면서 하락하진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주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 테슬라의 주가 상승에 의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트렌드가 하락에서 이렇게 상승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로 더 하락한다면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수량을 더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트는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사실 바이 앤 홀드를 해나가려면은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펀더멘탈을 알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펀더멘탈이 어떻게 더 개선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테슬라의 펀더멘탈이 애널리스트들에 의해서 정작 상향 조정이 되지 않았는데 주가가 올랐다면은 가짜 상승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테슬라의 펀더멘탈이 애널리스트들에 의해서 큰 폭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다면은 주가 상승은 정당한 것이고요. 단기적인 변동성이 기회인지 위협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표는 테슬라를 상으로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잡아놓은 컨센서스의 성장률인데요. 6월달을 기준으로 24년 3분기와 4분기의 어닝 퍼쉐어의 성장률은 각각 이렇게 마이너스 7% 그리고 마이너스 5%의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었고 마진율은 마이너스 6.22% 그리고 마이너스 3.35%의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었는데 이번 실적을 기준으로 24년 3분기와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의미하는 빨강색이 플러스 성장률을 의미하는 파란색으로 대부분이 다 업데이트된 것으로 확인이 된 것입니다. 실적 전을 기준으로 24년 3분기와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률이 이렇게 약해졌다가 25년 1분기와 2분기를 기준으로 크게 성장률이 턴어라운드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었었는데 실적이 끝나자 이미 24년 3분기와 4분기의 성장률은 이렇게 플러스로 턴어라운드가 되어 있고요. 25년 1분기와 2분기는 기존 컨센보다 더 높은 큰 폭으로 상향 조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애널리스트가 잡아놓은 earning per share 컨센서스와 주가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지표로 빨간색은 테슬라의 주가이고요. 파란색은 애널리스트의 earning per share 컨센서스로 두 개의 지표가 함께 움직여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컨센이 이렇게 하락을 하면은 주가 또한 결국은 이렇게 하락을 하고요. 컨센이 이렇게 상승을 하면은 주가 또한 함께 상승을 하는 등 이러한 상관관계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이렇게 크게 상승한 상태에서 컨센이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면은 지금이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혹은 적정주가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적이 발표가 되었고 컨센은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제가 아직 바빠서 여기에 업데이트를 드리지 않은 상태이고요. 이러한 지표 또한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께는 꾸준히 정기적으로 제가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업데이트를 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 파란 색깔 지표가 얼마나 상향 조정이 되는지 알 수 있다면은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적정한지 아닌지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컨센이 상승하고 있는 만큼 게리 블랙 또한 1년이란 기간을 두고 테슬라의 프라이스 타겟을 270달러에서 300달러로 상향 조정시켰고요. 2030년에는 테슬라의 earning per share가 16달러를 갱신하고 PEG 멀티플 관점에서 1.5배를 받으며 장기간 earning per share의 성장률이 25%를 갱신한다고 했을 때 테슬라가 600달러는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도 추가로 예측을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2030년을 바라보고 600달러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월스트리트의 지표가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만큼 300달러의 경우는 도달 가능한 프라이스 타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의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